어려울 수도 있고.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21번 문제를 좀 볼게요. 22쪽을 봐볼래? 페이지 22쪽에 보면은 이제 감수 분열 과정을 좀 복습을 해볼 건데, 감수 분열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뭐가 줄어드는 분열이냐면 바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염색체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한다. 이게 이제 감수 분열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 수가 줄어든다. 그래요. 질문 남겨두면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은 경우 이걸 우리가 모세포라고 하잖아. 엄마 세포.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엄마 세포란 말이야. 엄마 세포는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처럼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 모든 모세포는 세세포 분열을 하기 전이든 감수 분열을 하기 전이든 모든 그 세포의 엄마 모세포는 전부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짝이 없는 건 없어. 다 짝을 이루고 있어. 시작은 똑같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얘들이 어떻게 자기 복제를 한단 말이야. 복제. 이렇게 빨간색 하나가 똑같은 애를 옆에다가 쌍둥이를 만드는 거야. 복제. 요거는 염색체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복제만 했다. 언제 하는 거지? 바로 간기 때. 이렇게 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언제 하는 거야? 간기 때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색도 복제가 됐고 빨간색도 복제가 됐잖아. 그치? 이렇게 복제해서 나왔는데 그럼 쌍을 이룬 이 상동 염색체가 지금 몇 개라고 봐야 돼? 얘를 나는 염색체 몇 개예요? 두 개로 봐줘야 되는 거야. 왜 두 개야? 상동이 하나하나씩 존재하니까 두 개. 복제되기 전에도 상동이 하나하나 있었으니까 두 개. 그러니까 얘는 염색체의 수는 변한 게 아니에요. 다 두 개 변한 게 없어. 그랬다가 이제 1분열 때 얘들이 이가 염색체 이렇게 둘이 붙어가지고 이가 염색체를 구성하잖아요.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반이 잘라지면은 반이 갈라져. 다에서 반이 이렇게 갈라졌어. 갈라져서 헤어져서 가면 어떻게 되니? 라처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빨간색 하나와 파란색 하나가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상동 염색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별을 하잖아.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과정이 바로 여기 1분열 말에 가서 1분열 말기에 가서 후기에서 말기에 가가지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1분열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럼 1분열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각각의 상동이 지금 빠이빠이 했으니까 그 각각의 상동이 빠이빠이 했으니까 빠이빠이 한 그 염색체는 몇 개가 된 거예요? 얘는 이제 각각 한 개로 바뀐 거죠.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지금 뭐가 일어났어? 상동이 분리되면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감수분열은 제1분열 후기에서 말기에 가가지고 후기 말기 둘 다 포함되거든. 후기 말기에 가면서 이가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면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끼리 빠이빠이 하면서 떨어지면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열은 언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분열은 이제 이렇게 각각 떨어진 이 상동 염색체가 염색 분체가 찢어지는 거지. 염색 분체라는 게 뭐야? 이미 한번 복제해놨던 애를 찢는 거야. 이미 복제된 애가 찢어질 때는 개수 감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열 때는 각각이 똑같은 염색체 수를 그냥 찢어 나눠 갖는 거다. 그러면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고 개수만 두 배로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분열이 끝나면 염색체의 수는 총 4개가 되는 거지. 아니, 4개가 아니라 미안해. 세포의 수가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감수분열은 두 번 분열이 연속 일어나고 딸세포가 4개가 되고 염색체 수는 전체적으로 절반이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4번 문제 볼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이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을 구별할 때는 자, 체세포 분열, 그다음에
감수 분열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면 어 세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와 감수 분열이 일어났을 때, 자, 모세포 동일하다 그랬죠. 동일한 모세포에 있는 상동을 한번 그려볼게요. 세세포 분열에 만약에 요런 애와 상동으로 요렇게 있는 애가 모세포였다라고 해보자고. 그럼 처음 출발하는 모세포는 둘이 동일해요. 그리고 얘들이 복제되는 모양도 어떨까? 복제돼서 나오는 간기가 끝나고 이제 전기에 등장하는 복제되면 어떻게 돼 있어? 이 상동이 복제되고, 그지? 함수별도 마찬가지야. 상동이 복제돼. 세세포분열도 어때? 복제돼요, 이렇게. 복제돼 나오는 거야. 감수분열은 복제되어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나올 때부터 이미 붙어서 나온다는 거지. 요게 일단 감수분열과 세세포분열 차이점이지. 감수분열은 이렇게 붙어가지고, 무슨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세포분열은 이제 얘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상동 염색체가 위아래로 가운데 배열을 하는 거야.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찢어질 준비가 아니라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배열을 하고 이제 얘들을 양쪽 끝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니까 딸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어? 모세포하고 동일하다는 거지. 보라색 하나와 하늘색 하나. 보라색 하나와 하늘색 하나. 이거 가져갈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어때요? 처음에 모세포와 딸세포가 지금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복제되기 전에 모세포가 복제된 후에 딸세포하고 개수가 똑같다는 거야. 감수 분열은요. 처음에 모세포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가 이렇게 찢어지면은 어떻게 되니? 1분열이 끝났잖아. 1분열이 끝나면 어떻게 돼? 상동이 찢어지면서 보라색하고 하늘색의 상동이 빠이빠이 한 상태예요, 지금. 지금 어떻게 했어?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분열 들어간다? 2분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 보라색이 찢어질 때는 보라색 한 가닥씩밖에 안 남게 되고, 만약에 하늘색이 찢어지면은 하늘색이 한 가닥밖에 안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딸세포는 처음에 있었던 애 중에서 한쪽만 온다는 거야. 보라색이 오든지 하늘색이 오든지. 이게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의 개수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니? 이해되잖아? 자, 그러면 지금 24번의 문제를 보면은 24번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누구래? 바로 전기대의 체세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전기대니까 이미 복제가 된 상태니까 그럼 이 전기가 복제가 되기 전에는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어떤 상태였겠어요? 저 파란색 두 가닥이 이 봐봐. 이 초록색. 이 초록색 두 가닥이 이렇게 한 가닥이었을 거 아니야. 복제가 돼서 두 가닥이 된 거잖아. 그러면 초록색이 한 가닥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초록색도 지금 여기 보면은 한 가닥이었겠지. 지금은 여기 이 초록색과 이 초록색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상동이 복제된 후니까 복제되기 전에는 이렇게 있었겠다. 지금 엄마세포를 그리는 거야. 왜 엄마세포를 왜 그리겠어? 모세포를 그리면, 체세포의 모세포를 그리면 체세포의 딸세포는 그거랑 동일한 거고, 감수분열의 모세포를 그리면 딸세포는 그것 중에 절반만 들어가시면 된다는 게 딸세포니까 지금 딸세포를 찾으라는 거잖아. 딸세포의 구성. 그러니까 딸세포를 찾기 위해서는 모세포를 찾으면 딸세포 찾는 건 쉽단 말이야. 모세포가 그대로 가면 체세포 분열의 딸세포고, 모세포의 절반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감수 분열의 딸세포가 되는 거죠. 선생님 말이 빠르니? 승민아? 규빈아? 괜찮니? 자, 그러면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도 지금 복제된 후니까 얘를 복제되기 전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파란색도 복제되기 전이니까 상동이 이렇게 떨어져 두 개 있겠고 자 빨간색도 복제되기 전이니까 얘하고 상동이 이렇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세 쌍의 상동 염체가 있었던 게 이게 바로 누구다? 얘가 바로 모세포였을 것이다 라는 거지. 이걸 찾았잖아. 찾았으면 이제 끝난 거야. 왜요? 지금 모세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모세포를 통해서
체세포 분열이 끝났을 때는, 만약에 체세포 분열이 끝났을 때 체세포 분열이 끝난 다음에 그 딸세포의 염색체 구성은 어떻게 써요? 얘하고 동일하단 말이야. 같단 말이야. 똑같으면 돼. 그런데 감수 분열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된다? 감수 분열이 끝났을 때 딸세포는 저 모세포의 절반만 가져온다는 거잖아. 그럼 절반이면 뭐겠어? 초록색 두 개 중에 하나, 파란색 두 개 중에 하나, 빨간색 두 개 중에 하나. 이게 딸세포가 되는 거죠. 그럼 뭐야? 4번이잖아. 은유라. 이해됐니? 되죠? 자, 요거 이해되는 사람만 네 써보세요. 다현이 되지? 준민이 되죠?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모세포만 찾아주면 끝나는 거야. 모세포만 찾으면 딸세포가 모양이 똑같거나 그거의 절반이거나. 재밌잖아. 재밌지, 재범아.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이 3페이지에 있는 실력 탄탄 1번 문제, 1, 2, 3번 문제를 볼 텐데 1번 볼게요. 1번. 자, 그걸 볼 때는 선생님이 요 감수분열 그림을 가져와 볼게요. 이거 가져오면 좀 편하거든. 자, 요 감수분열, 이게 지금, 요거. 음. 자, 요거를 감수분열 그림을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돼요. 음.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 A, B, C, D 시간이 흐르면서 DNA의 상대량을 지금 그린 거예요. 이 DNA 상대량은 뭐냐면 세포 한 개당, 그러니까 그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 양이야. 자, DNA라는 건 결국엔 얘는 뭐냐면 염색체가 바로 DNA잖아. 염색체 속에 DNA 들어있는 거니까 염색체의 상대 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염색체의 양과 염색체의 개수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거 염색체의 개수는 우리가 몇 개죠? 개수는 두 개지. 그쵸? 그리고 얘가 복제를 해가지고 전기 때 나오면 이렇게 복제되고 또 복제되면 이렇게 복제되잖아. 그지? 이게 복제되잖아. 복제되면 개수 몇 개라고 한다 그랬어, 이거? 똑같이 두 개로 본다고 그랬죠. 왜? 복제되기 전과 복제된 후는 개수는 같은 개수로 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두 개 있었으면은 복제가 돼서 나와도 개수는 두 개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상대 양, DNA의 양을 보는 거야. DNA의 양을 보면 만약에 이걸 DNA 양을 두 개로 본다면 이 DNA의 양은 복제돼 가지고 지금 한 가닥이 두 가닥이 된 거야. 그럼 이건 양으로 볼 때는 두 배가 된 거니까 양은 네 개가 된 거예요. 양은 복제가 된 거야. 복제가 됐으니까 양은 두 배 늘어난 거야. 지금 개수가 아니라 뭘로 돼 있어요? 상대 양으로 돼 있잖아. 따라서 이게 어딜 뜻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가가 뭐냐면 가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지금 가에서 상대 양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런데 A에서 지금 상대 양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가 뭐냐면 여기 증가하고 있는 거야.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나 있죠, 나. 복제돼서 등장한 나가 지금 여기 B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B가. 이해되죠? 양이 두 배가 됐잖아. 그랬다가 지금 C에서 어떻게 됐어? 양이 다시 감소했죠? 그게 어디겠어? 여기 나하고 다는 지금 양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요, B예요, B. 그런데 지금 여기 다에서 라로 가면서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
어, 세포 하나당 염색체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잖아? 바로 이 시기가 어디겠어요? 이 시기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야, C. 그러니까 여기 라는 여기 C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라가 한 번 더 찢어지면 DNA 상대량은 또 반으로 줄어들지, 양은. 그러니까 요 마가 뭐가 되겠어? 이 D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다시 보세요. 자, 보자. 자, 지금 모세포인데 아직 복제가 되기 전이고요. 간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뭐겠어? 이제 전기. 감수분열 1분열 전기 때 이렇게 뭐가 등장했어? 이가 염색체가 등장했잖아. 요 나가 뭐겠어? 여기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라는 지금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든 시기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겠어? 절반은 줄어들었다. 얘가 C가 되는 거죠. 그치? 이게 뭐가 되겠어? 1분열, 제1분열 후기와 말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 뭐가 되겠어? 이제 2분열 말기가 되겠지. 2분열 말기에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되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식의 유전물질 복제되고 기억은 B식이 관찰할 수 있고 니은은 D식에 관찰할 수 있는 거고 리을은 4배가 되는 거지. 4배. 왜냐면 양이니까. 기억의 양은 기억의 양은 니은의 양이 몇 배냐는 거잖아. 4배야. 개수는 2배지만 양은 4배죠.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개수는 2배예요. 하지만 양은 가닥의 수가 양이기 때문에 요 양이 지금 4배가 된 거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여러분이 아마 DNA 양이라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도 마찬가지거든. 자, 요것도 모세포만 찾으면 되는 거야. 봐봐. 감수 분열 몇 분열이래요? 감수 2분열 전기래. 그러면 얘의 체세포에서 염색체 수와 그 다음에 생식세포에서의 염색체 수를 찾으라는 거야. 자, 체세포라는 건 체세포 분열이 끝났을 때의 세포고요. 생식세포는 감수 분열 결과 만들어진 생식세포란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체세포와 생식세포는 염색체의 개수가 2대 1이 돼야 되는 건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 체세포는 엄마 세포에 비해서 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생식세포는 엄마 세포에 비해서 그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일단은 2대 1인 거는 무조건 2대 1이어야 하는 거는 맞아야 되는 거야. 그건 틀리면 안 되지. 그치? 따라서 2번이나 4번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일단은 2대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 한 개냐, 4개 2개냐, 8개 4개냐 해서 좁혀지잖아. 이게 요거 틀리면 안 된다고. 일단은 체세포하고 생세포는 2대 1인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건 알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얘가 지금 2분열 전기 때래. 얘가 지금 2분열 전기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분열되기 전이 뭐겠어요? 지금 분열된 후에는 이 파란색의 상동과 요 빨간색의 상동이 이렇게 헤어진 것이 두 번째 분열 시작하는 전기. 그러니까 즉 1분열이 끝났다는 거지. 2분열 전기라는 건 1분열이 끝났을 때의 모양이 이렇다는 거잖아. 그러면 1분열이 끝나기 전의 모양이 뭐겠어요? 이 상동끼리 붙어 있었겠죠. 빨간 상동끼리 붙어 있었겠지.
이렇게 해서 얘 둘이 찢어진 게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일까? 얘가 1분열 끝나기 전에 1분열 전기, 중기. 얘 모습은 이렇겠지. 그치? 그러면 1분열이 전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세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모세포. 그럼 모세포는 어떻게 생겼어요? 모세포. 복제되기 전이잖아. 복제되기 전이니까 요 상동이 복제되기 전. 오른쪽에 있는 상동이 복제되기 전이었겠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복제되기 전 한 가닥, 요 빨간색이 복제되기 전 한 가닥. 요런 애가 있었겠지. 이게 바로 모세포의 모양이겠죠. 간기 때. 이게 바로 간기 때 존재했던 모세포의 모양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모세포가 지금 염색체의 수가 몇 개인지 보세요. 몇 개예요? 네 개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포가 네 개면 체세포 분열이 끝났어? 그럼 염색체 몇 개가 되는 거야? 똑같이 네 개가 되는 거고. 감수 분열이 끝났어? 그러면 모세포의 절반,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 두 개가 되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어떻게 문제가 변형될지 모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자, 3번.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중기의 모습은 어떻겠냐? 방금 했던 것처럼 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모세포의 모양이 어땠는지를 찾아보면 되잖아. 방금 모세포의 모양이 어땠을 것이다? 저 파란색 상동이 있었을 것이다. 작은 빨간색 상동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모세포잖아. 그치? 그러면 체세포 분열에 전기가 되면은 체세포 분열에 전기가 되면 어떻게 됐어? 얘네들이 이 모세포가 어떻게 돼? 복제가 되겠죠? 복제가 돼서 등장할 거 아니야? 복제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 파란색이 복제, 파란색이 복제, 빨간색이 복제, 빨간색이 복제. 그러면서 전기, 중기 되면 얘네들이 일렬로 배열할 거 아니야? 자, 세세포 분열의 특징은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상동 염색체들이 다 같은 방으로 가기 위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란색 상동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방으로 가는 거야. 빨간색 상동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방으로 가는 거라고. 왜? 여기 가운데가 잘라지니까. 그러면 체세포 분열이 끝났어? 되겠어. 그럼 1분열 전기, 중기 때 모습이래, 중기 때. 찾았네, 중기 때. 이거 아니야, 이거. 상동 염색체들이 배열을 하겠다. 얼마나 재밌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쉬울 수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 세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염색체 수 찾는 거, 이 모양 그리는 거 이거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이해된다. 세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잘 이해해두기 바래요.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세포의 모습이 주어졌을 때 모세포를 찾는 연습. 그래서 그 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딸세포를 찾는 연습. 다 돼야 돼 이게. 음, 알겠지? 그럼 29번도 마찬가지잖아, 얘도. 얘도 보면은 지금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걸로 봐서 지금 얘네 둘이가 상동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모세포인데 이 상동 염색체가 지금 자기 복제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두 개 쌍을 만들 건데 아직은 복제되기 전이니까 지금 이 모습은 언제다? 바로 복제되기 전에 간기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너무 쉬운 거지. 왜? 여기서 이미 모세포가 나왔어? 그러면 체세포 분열 결과는 얘하고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야. 똑같아. 별 두 개, 파랑 두 개, 보라 두 개.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엄마의 모세포가 동일한 거고. 감수 분열은 엄마 모세포의 절반.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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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끝. 이게 뭐야? 감수 분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포만 찾으면 되는 거야. 모세포만 찾으면. 그러니까 복제되기 전에 모세포.
복제되기 전에 모세포만 찾으면 세세포 분열의 마지막 결과물은 똑같고 감수 분열의 결과물은 그거의 절반이다. 되잖아? 자, 세세포 분열, 감수 분열 몇 퍼센트 이해됐습니까? 지금 3시간 연속하는 거 거의, 그지? 자, 이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몇 퍼센트 이해되는 거 써보세요. 음. 그래도 80 이상이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시험 기간에 계속해서 보충하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거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나서 그냥 책 덮고 나서 시험 기간까지 기다리잖아? 그럼 다시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거 끝나고 나면은 체세포 분야하고 감수 분야를 자기 나름대로 노트 필기를 해. 그래가지고 책상에다가 딱 예쁘게 붙여놔봐. 내가 그릴 수 있는가? 체세포 분열의 염색체를 상도 염색체를 한 쌍만 딱 그려가지고 그 한 쌍이 딸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쭉 그려봐. 음,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습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자, 24페이지. 사람의 수정과 발생. 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아. 여기는 쉬워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 생식 세포를 만든다. 자, 생식 세포가 아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분열 결과 만들어진 거야, 생식 세포는?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거예요? 감수 분열 결과 만들어진 거야? 감수 분열 결과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때 남자의 생식기관, 바로 정소거든, 정소. 남자의 생식기관은 정소예요. 여자의 생식기관은 난소예요. 이 정소에서 모세포가, 이 엄마세포가 세포 분열을 우리가 감수 분열을 하는 거지. 그 감수 분열을 몇 번 해? 2번 연속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져요? 4개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얘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녹색인 애들이 바로 얘들이 생식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음, 생식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세포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의 개수가 몇 개 들어있었다? 46개 들어있었죠. 그러면 딸 세포, 이 생식 세포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겠어요? 그의 절반인 23개가 있겠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23개를 가진 생식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모세포가 분열하면 4개의 생세포가 만들어지잖아. 근데 모세포가 한 개가 아니야. 정수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얘들이 계속 분열해가지고 만들어. 그럼 이 생세포들이 자라서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남자의 정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정자들이 염색체를 몇 개를 가진, 정자는 하나의 세포예요, 얘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수억 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어, 그 정자가 수억 개가 만들어지고요. 난소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난소에서는 한 번 분열을 해. 모세포가 한 번만 분열을 해요, 얘는. 그럼 분열하면은 몇 개 만들어지겠어? 4개가 만들어지잖아. 4개의 짜세포 만들어지잖아. 그 짜세포 4개 중에서 가장 건강한 애만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죽어요. 가장 건강한 난자가 살아남아. 그럼 얘가 이제 세포 하나인데 얘가 점점 커지면서 뭘로 발전하냐면 얘가 난자가 되는 거야. 그럼 난자도 염색체 몇 개에서 23개야. 그러니까 여자는 이런 식으로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난자를 만들고 남자는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정자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정자가 수많은 정자가 난자와 만나는데 1등으로 들어간 정자가 이 난자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자가 엄마 몸속에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정자가 꼬린 하면 이 정자 머리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또글또글또글 들어가. 그럼 난자가 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난자 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난자는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핵. 정자도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핵. 요 두 핵이 난자 속에서 딱 결합이 되면서 이제 쌍을 이루겠지. 아빠가 준 23개, 엄마가 준 23개.
쌍을 이루면서 몇 개가 되는 거야? 46개. 몇 쌍? 23쌍. 그래서 23쌍이 된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세포를 절반으로 만들어 주니까 계속해서 자손들은 쌍을 지닌 염색체 수가 46개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감수 분열을 통해서 절반으로 줄어든 애들이 생식세포를 만들고 그 생식세포들끼리 만나서 다시 46개가 되니까. 되겠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수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정자와 난자, 핵이 만나는 과정을 수정이라고 하고요. 이 수정된 핵이 이제 엄마 몸속에서 핵이 하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가 분열을 막 해. 어떻게 분열하냐면 세포 하나였잖아. 하나였는데 얘가 한번 쪼개져 이렇게 두 개로. 그리고 또 쪼개져. 네 개로. 쪼개진 상태 또 쪼개져. 이 과정이 바로 무슨 분열이냐면 얘도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어. 하나였던 세포가 한 개였던 세포가 두 개로. 두 개였던 세포가 네 개로. 네 개였던 세포가 여덟 개로. 이렇게 세포들이 쪼개져요. 그때 하나의 세포가 가진 염색체 몇 개예요? 46개죠. 그때 분열하고 나면 그 분열한 각각의 세포에도 염색체 몇 개냐면 46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잖아. 각각 46개가 돼요. 자, 그러면 수정이 되었던 요 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정란이다라고 하거든.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수정란. 이 수정란이 두 개로 쪼개지는 과정은 체세포 분열일까요? 감수 분열일까요? 써보세요. 수정란의 염색체가 46개인데 쪼개지고 나서도 각각이 46개야. 자, 체세포 분열일까요? 요 과정은 체세포 분열일까요? 감수 분열일까요? 요 과정. 요 분열은 무슨 분열일까요? 그렇지, 동준아, 재범아, 관우야. 그렇지. 무슨 분열일까요? 염색체 수가 줄었어, 안 줄었어? 46개인데 줄었어, 안 줄었어? 안 줄었잖아. 염색체의 수가 안 줄었어요. 염색체 수가 안 줄었으면 무슨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이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이 분열되는, 수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세포를 만드는 이 계속해서 만들어진 이 과정은 체세포 분열이에요. 선생님, 한 개가 네 개가 됐으니까 감수 분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치? 그게 아니고 지금 얘가 한 개가 두 개를 만드는 이 과정, 이게 체세포 분열이고요. 또 여기서 46개짜리가 또 이 하나가 또 두 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체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한 번씩. 알겠죠? 이게 체세포 분열이야. 음.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가지고 얘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 이 착상을 하게 되면 이제 애가 태아, 태아가 되는 거야. 아기가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공부하는 파트가 바로 여긴 거예요. 자, 일단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정자와 난자의 모양이 나와 있어요. 정자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요. 바로 이 머리 부분이 정자의 핵, 유전물질, DNA가 들어있는, 즉 염색체가 들어있는 부분. 몇 개?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핵이 되는 거고, 정자는 꼬리가 있어요. 이 꼬리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어. 그 다음, 난자는 꼬리가 없고 바로 핵과 세포질로 되어 있어요. 난자는 정자에 비해서 엄청 커. 지금 난자가 정자가 지금 똑같은 크기로 그려놔가지고 크기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난자가 이만하면 정자는 요만해요. 그러니까 난자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난자는 운동성이 없어. 난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몸에서 난자는 거의 기다리고 있고 정자가 헤엄쳐서 난자까지 가는 거예요. 됐고. 자, 요 그림 보면
이 엄마의 난소가 두 개가 있는데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씩. 그럼 여기서 이제 난자를 배출한단 말이야.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배란이라고 그래. 배란. 자, 여기서 배가 뭐냐면 배출한다 이거야. 내보낸다는 거야. 란. 이게 알이 알. 여러분 계란할 때 란이 이거야. 알. 그러니까 난자를 우리가 하나의 알로 본다면 이 알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이걸 배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들은 배란기가 있죠. 배란기. 그게 난자가 나오는 시기예요. 그럼 난자가 나와서 요 난자가 어 난자잖아, 그치? 요 난자가 한 2에서 3일 정도 수명이 그렇게 돼요. 한 2, 3일 정도 기다려. 그 2, 3일 사이에 정자를 만나면 수정이 되는 거고 못 만나면 이제 난자가 도태돼서 이제 죽는 거야. 자, 그래서 배란에서 조금 나왔는데 만약에 정자가 여기까지 헤엄쳐서 온 날이 있었다. 정자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 거야?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만나는 걸 뭐라고 한다? 수정이라 하는 거야. 자, 이름을 잘 기억해. 자, 배란이 먼저 일어나고 첫 번째 배란,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정자와 만난다 수정. 자, 이 수정이 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수정란이라고 한다고.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한번 쪼개지는 세포. 이걸 이세포배라고 하고요. 얘가 또 체세포 분열을 또 한 번 해. 4세포배, 또 한 번 해. 8세포배. 그러면서 세포 수가 많아져요. 이렇게 세포가 계속해서 쪼개진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쭉 쪼개졌어. 네,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난할이라 그래. 그러니까 수정이 이루어지면 이제부터는 2세포, 4세포, 8세포로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야. 이걸 난할이라 그래. 자, 여기서 난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알이란 뜻이고요. 할이 뭐냐면은 분할된다. 우리가 나눠지는 걸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이 분해되는 거, 알이 나눠지는 거, 개수가 많아지는 걸 나날이라 그래. 이 나날의 과정을 거쳐요. 거쳐서 얘가 이제 요런 모양, 가운데가 비어 있고 세포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뭐냐면 포배라고 하는 거야. 포배. 그래서 나날을 거쳐서 포배까지 되면 이제는 얘가 요 상태가 되면은 엄마의 자궁벽에 붙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자궁벽에 붙는 걸 뭐라고 하냐면 착상이라고 해요. 착상. 자, 착이 뭘까? 부착된다. 상태라는 거야. 부착되는 상태, 부착되는 모양이라는 거야. 이게 착상이라 그래. 이 착상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아기 임신하면, 여러분들도 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일 때 초음파 사진을 보면은 요 착상된 사진이 보여요. 그러면서, 임신했어요. 아기집이에요.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배란일은 우리가 이제 배란일, 지금 서진이가 질문했는데, 난자가 살아있는 기간이 2, 3일이면 배란일도 2, 3일이냐 이랬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배란일이라고 하면은, 그, 알이 배출되는 그 시기만 배란일이라고 하는 거니까, 배란일로부터 앞뒤로 한 이틀, 요 정도가 난자가 살아있는 기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 뭐, 요거는 이제 성교육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월경이라고 하잖아, 월경. 월경 주기가 있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월경 주기가 있잖아요. 월경 주기가 보통 며칠이냐면은, 대략적으로 한 28일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그 월경 주기가 뜻하는 게 뭐냐면, 난자가 나타났어요. 내가 배란을 한 거야. 난자가 나와서 쭉 가가지고 정자를 못 만났어. 음. 이 정자를 못 만나고, 이제 착상이 안 돼가지고, 이 준비했던 자궁벽이 허물어져요.
그 허물어지는 게 바로 월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한 28일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 주기가 28일 정도 되고, 선생님이 난자 나온 때가 아니지. 이게 월경 주기가 그렇게 되고, 월경 주기라는 건 이 자궁벽이 허물어지면서부터 다시 그 다음 자궁벽이 허물어질 때까지를 월경 주기 28이라고 하는 거고, 배란일이 언제냐면은 이 월경 주기의 중간, 14일 전후로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배란일이 되는 거죠, 거의. 이때 배란이 돼요. 중간 지점에서. 그래서 배란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 이틀. 요게 이제 난자가 살아있는 기간이고,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정자를 만나게 되면은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 정자도 한 2, 3일 살거든. 그러니까 정자가 살아있을 기간까지 생각하면은 요 앞뒤로 한 넉넉하게 한 4일, 넉넉하게 4일 정도는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 있는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한 일주일 되잖아, 일주일. 그치? 앞뒤로 한 3, 4일 되니까 요게 한 일주일 된단 말이야, 일주일. 이 일주일을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임신이 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거를 가임기라고 하는 거야.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러분이 여자들이 만약에 건강해가지고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가 이 28일에 월경 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월경 주기의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한 3, 4일 정도 요때 내가 성관계를 하면은 그 사이에 내가 임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 요 나머지 기간도 있잖아. 요 나머지 기간도 있지. 한 3주 정도? 이 나머지 3주 앞뒤로. 그 기간에는 난자가 없고 정자가 없으니까 정자가 있거나 정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기간이니까. 그때는 임신을 피할 수 있다. 피임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알아두면 우리 몸에서 배란이 일어나고 수정이 일어나고 나날이 일어나서 포백기에 가서 탁상까지 되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과정을 내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나의 상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되겠지? 좋아요. 자, 또 나날의 특징. 나날이 뭐라고 그러? 세포, 초기의 세포 분열을 말하는 건데 체세포 분열이에요. 근데 체세포 분열과 차이점이 있어. 체세포 분열은 딸세포가 만들어지면 다시 얘가 이제 엄마 세포만큼 클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얘는 기다려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딸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빠르게 반복되는 거야. 빠르게 반복되니까 세포 크기가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아기가 되면 이제 태아가 됐잖아? 그럼 태아가 되면은 엄마하고 아기하고 연결돼 있죠. 이 연결된 이게 바로 뭐냐면 탯줄이야. 탯줄은 뭐와 연결돼 있냐면 엄마의 태반과 연결돼 있어요. 요 태반에 많은 수많은 영양분이 있어. 그래서 이게 엄마의 몸이잖아. 엄마가 여러분 아기한테 엄- 좋은 양분을 다 줘요. 여러분 아기 때 다 엄마가 양분을 다 여러분한테 준 거야. 뭘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그리고 아기가 화장실이 없잖아. 그럼 아기가 배설물을 배설할 거 아니에요? 노폐물 같은 거. 이거 다 탯줄 통해서 엄마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엄마의 사랑이 대단한 게 여러분들이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케어하면서 좋은 거 다 주고 엄마는 나쁜 거 다 받아 갖고 간 거야. 엄마가 대신 다 버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우리가. 알겠지? 그래서 그 자궁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체와 태아 사이에서 엄마는 아기한테 산소와 영양소 주고요. 아기는 엄마한테 이산화탄소 노폐물 준 거야. 여러분들 오늘 딱 수업 다 끝나고 나면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한번 안아주세요. 엄마 오늘 공부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어, 이렇게 어려웠었는지 어, 상상이 잘 안 된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 꼭 드리면 좋겠어요. 음, 엄마 진짜 힘드셨어. 자, 그 다음에 출산. 이제 266일 정도 되면은 수정된 이후로 한 266일, 이게 한 10개월 정도 되는 거야. 한 10개월 동안 데리고 있다가 이제 출산을 거쳐서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자, 내용 어렵지 않지? 재밌는 내용이죠.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써봅시다.
A 뭐예요? 써봐. A. 자, 난자가 나왔어요.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이거를? 난자를 배출했다. 뭐라 그래? 배란. 그렇지. 자, B는 뭐라고 하죠? 정자를 만났어요. 그렇지. 수정. 자, 수정이 되면은 이제 얘가 세포수를 늘려요. 세포가 분할된다. 뭐예요? 그렇죠. C가 난할. 난할을 거쳐서 이제 포배가 되면, 이걸 포백이라 그래요. 포배가 되면은 이제 자궁벽에 붙어요. 자, 붙는 D를 뭐라 그래요? 붙었다, 부착됐다, 착상. 잘했어. 이 과정을 잘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자, D가 일어날 때, 자, 착상이 일어날 때 수정란의 상태를 쓰시오. 이 이름을 쓰라는 거야. 이거 뭐라고 하냐면 포배라고 하는 거야. 이 상태를 포배. 포배. 되겠지? 넘어갑니다. 됐어요? 자, 5번. 그림은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 중의 일부다. 자, 지금 이 과정은 어떤 발생 과정이겠어?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부한 이걸 얘기하는 거야. 배란이 되어서 수정이 되어서 난할이 되어서 착상이 되어가지고 이게 태아까지 가는 이 전체 과정. 이거를 발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나다라 말은 이게 뭐예요? 이 다섯 가지 중에 뭡니까? 그렇지, 서진아. 이거는 바로 나날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배열해 보세요. 가나다라 말을 순서대로 배열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였던 것이 두 개가 되고, 두 개였던 게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여러 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다라, 나가, 마가 되겠네. 그치? 그렇죠. 시온이. 잘했어. 자, 그럼 보자. 기억. 세포 한 개당 염색체의 수. 자, 나날이 이루어질 때 세포 한 개당 염색체의 수는 같다 그랬어요? 줄어든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죠? 맞죠? 자, 니은. 가상태에서 착상이 일어난다? 자, 요 가상태에서 착상되는 건가요? 아니죠. 어떤 상태? 마상태. 여기 포배가 됐을 때 착상이 된다 그랬죠? 틀렸어. 디귿. 라는 수정란이 두 번 분열한 상태다. 조심해야 돼요. 자, 요 라를 보세요. 세포가 몇 개가 됐어? 두 개가 됐잖아. 그지? 그러면 라는 분열을 몇 회 한 거예요? 한 번 분열한 거죠. 한 번 분열을 해서 두 개가 된 거죠. 그렇지. 그래서 2회 분열이 아니라 1회 분열이 된 거죠. 자, 리을 맞죠? 답은 기억력. 잘했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7번. 자, 너무 쉽다. 정답 올려보세요. A, B, C, D 순서대로 써보세요. 방금 했던 거다. 그치? 배란, 수정, 나날, 착상. 정답은 3번. 너무 쉽고 재밌잖아. 그치?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사람의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발생 과정 순서대로 해보자. 쓸 수 있어야 된다. 음. 자, 수정, 배란은 뺍시다. 자, 수정부터. 자, 수정이 되어서 이제 나날을 거쳐서 포배, 포배를 거쳐서 이제 착상까지, 착상해서 이제 태아까지. 자, 이 과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개체가 되는 과정. 태아가 이제 개체가 된 거예요. 이걸 발생이라고 한다. 이걸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 착상 이후에 태반이 만들어진다. 엄마의 자궁벽에 붙은 이후에 이제 태반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아기랑 연결되는 거야. 3번. 착상 이후에 배아.
태아가 되기 전에 그 태아가 되기 전을 우리가 배아라 그래. 이제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태아로 발전하는 거거든. 이 배아가 사실은 뭐냐면 아까 포배에 있었잖아. 포배. 이렇게 포배에 있었잖아요. 막 여러 개 세포 분열돼 있었잖아. 그치? 이제 얘가 이 분열된 세포 하나가요. 이 분열된 세포 하나들이 막 발전하면서 여러분들 눈, 코, 귀, 심장, 폐 이런 거 다 만드는 거야. 어. 이렇게 분화된 이 세포 하나가 또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 번 세포 분열을 여러 번 하는 거야. 세포 분열을. 그래서 얘가 이제 여러 개의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기관들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아가 요걸 배아라고 하는 거고 이 배아가 계속해서 분열하면서 태아까지 발전하는 거야. 따라서 세포 분열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세포 분열을 더 한다. 8주 후에는 대부분의 기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8주면 보통 한 임신 한 2, 3개월 되잖아. 임신 2, 3개월 이후에 우리가 이 태아를 없애는 건 살인으로 봐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3개월 이후에는 우리가 어쨌든 불법인 거지. 낙태하는 거는. 자, 그다음에 5번. 266일 뒤에 출산을 거친다는 거야. 잘했어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나날이 일어날 때의 변화다. 나날이 뭐였어?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쭉 가는 게 나날이잖아. 그치? 자, 나날 될 때 세포 수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죠. 세포 하나의 염색체의 수는 어때요? 같죠? 세포 하나의 크기는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지. 그치? 세포 하나의 크기는 하나만 봤을 때는 점점 작아진다. 왜냐면 성장할 시간이 없이 그냥 세세포 분열이 쭉 일어난다 그랬어. 그걸 쓰란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 수는 세포 수는 증가, 염색체 수는 일정, 세포 하나의 크기는 감소, 써주면 되는 거지. 이걸 서술해 하면 되지. 서술해서. 그렇지. 늘어나고 일정하고 감소한다, 줄어든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자, 1번. 정자와 난자의 수정 과정이다. 이렇게 난자의 핵과 정자가 만나서 1등으로 들어온 녀석과 난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핵이 만들어져서 라처럼 됐어요. 자, 지금 두 개가 만났어. 라가 바로 뭐가 이루어진 거다? 수정이 이루어졌다. 수정란. 그죠? 자, 수란관에서 일어난다. 정자 난자가 만나는 곳이 바로 그 난소 앞에 있는 수란관이 되는 거예요. 나에서, 나에서 지금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들어오면, 자, 아들이 된다. 나에서 보세요. 정자가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오지?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오죠. 난자 몇 개의 염색체죠? 23개죠. 정자의 23개 중에서 22개는 남녀 공통으로 가진 상염색체고, 나머지 하나는 성염색체잖아. 남자는 성염색체가 XY죠. 그 XY 중에서 감수 분열을 끝내면 X를 가져오던가 Y를 가져오던가 한단 말이야, 정자. 그치? 그러니까 이 한 개가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형색체가. 정자가 가진 성형색체가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22 플러스 Y를 가지고 온다면, 자, 난자는 어때요? 22 플러스 X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여자는 성형색체가 XX이기 때문에. 그럼 이 둘이 만나면 성염색체의 조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Y가 되잖아. 엄마는 X, 아빠는
Y. 그러면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되는 거죠. 그치? 따라서 아들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디귿.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합쳐지면 22쌍이 된다. 22쌍이 아니라 몇 쌍이 되는 거야? 성형태까지 포함해서 23쌍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하다가 이거 하니까 어때? 너무 쉽지? 음. 자, 원래는 이게 조금 더 오늘 진도를 좀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겠네. 자, 2번 문제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자, 태아의 발달 과정이야. 자,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가를 보니까, 어, 나날이 이루어지고, 이제 착상을 해서 쭉 변화하는 과정까지 지금 보여주는 거네. 그래서 1, 2주, 수정이 되고 나서 1, 2주 차에는 착상까지 가서 된다. 음, 나날이 돼갖고 정자를 만나면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착상이 돼요. 됐어. 자, 그럼 착상된 다음에 이제 날을 보니까 3주 차부터 쭉 보니까 이제, 중추신경계 발달하고 뭐 심장, 팔, 다리 발달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경계면, 나의 경계면을 보니까 이때 되면 나에서 다까지 즉 한 8주 정도 지나면은 거의 다 만들어지는 거야. 중추신경계, 심장, 팔, 눈, 다리, 입천, 뭐, 자, 봐봐. 거의 다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8주 차에서 뭐가 된다? 아, 거의 다 완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발달한다. 성장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발달 과정.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이제 정답을. 시간 좀 남았으니까 정답 풀어서 올려보세요. 1분 드릴게요. 은율이 맞았어요. 동준이 맞았어요. 서진이 맞았어요. 현보, 채은이, 경민이 맞았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억. 나날을 거쳐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조직과 기관이 만들어진다. 이런 게 조직과 기관이잖아.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기관은 나에 발달한다. 지금 나에 보니까 어때? 대부분 다 나에서 완성이 됐다는 거잖아. 니도 맞는 거고요. 감수 분열 아니고 전부 다 체세포 분열이죠. 세세포 분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감수 분열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질문을 들었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이 많이 어렵냐? 감수 분열이 사실은 제일 어렵고, 멘델의 유전 법칙은 한, 이제 감수 분열 난이도와 여기 사람의 발생 과정 난이도의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사람이 엄마 아빠로부터 이제 유전이 되잖아. 그래서 혈액형이 어떻게 유전되고 뭐 여러 가지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공부할 거야. 이게 고등학교 여러분들 고등학교 유전 파트랑 연결되는 건데 여기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유전 파트도 쉬워요. 그래서 유전 용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멘델이 완두콩을 가지고 유전 실험을 해서 유전의 법칙을 세 가지를 찾아내.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법칙,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을 완두콩의 유전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한 거를 같이 공부를 하고 그거를 대입해서 발전시켜서 이제 사람에다가 접목시켜서 그럼 사람의 유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제 접목해서 공부하는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두콩의 실험을 통해서 맨델이 밝혀낸 세 가지 법칙이 의미가 뭔가, 그다음에 사람의 유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이 생물 파트 너무 좋아하는데 유전을 내가 제일 좋아해. 재밌어. 그래서 제 흥미를 더 느낄 수 있을까? 어렵긴 하지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